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북구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구역에서 진행하는 민간 분양 하나 포레나미아 청약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약을 1분으로 정리 요약하자면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 선발 100%가 진행되고요. 만약 미달이 발생할 시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수도권, 인천, 경기도 분들에게 남은 물량을 배정합니다. 1순위 청약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 통장이 2년이 지났고 본인 포함 그 세대가 1주택 이하여야 하고요.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으며 지역 예치금을 만족시켜야만 1순위 자격 조건을 가지시게 되고요. 그리고 84 타입이 가장 큰 평형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 물량은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일반 공급에 추첨제 물량이 없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며 만약 공사 지연으로 늦춰질 경우 5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공은 전매가 5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59 타입 이하의 분양가가 9억 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40%가 가능하겠지만 59 타입 초과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84 기준 주변 아파트 실거래는 9억 5천에서 11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다만 본 청약 단지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받는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보다 확실히 분양가가 높죠. 실제로 84 기준 최고가가 취득세를 포함하면 12억 정도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안전마진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 청약단지는 이제 삼양사거리역 초역세권이라는 장점과 삼양사거리역 근방 유일한 신축단지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아이 실거주를 위해 매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도전할 만한 청약권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본 청약은 1인 가구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단독 세대 1인 가구 생애 최초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 같은 경우는 지역 상관없이 선발하기 때문에 타 지역 분들도 희박하겠지만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제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릴 테니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청약 시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이며 청약 통장이 2년이 지났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고요.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혼인 중이시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1년을 포함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셨어야 하고요. 이때 소득세는 5년을 연속해서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1년 중에 한 달만 소득세를 납부하셔도 그 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예시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배정 물량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청약 제도 중에 하나인 1인 가구는 소득 제한이 없는 30% 물량에 포함되게 될 것이고요. 참고로 소득 제한은 없지만 자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를 보유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요 아래 표를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생애초특 특별공급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청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청약단지인 강북구의 수요 입주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22년, 23년, 24년까지 신축 공급 물량이 서울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003년과 2004년에 삼양역 주변에 신축 물량이 한번 쏟아졌고 2010년과 2011년까지 단기간 동안 삼양 사거리역 쪽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지역이 강북구입니다.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를 그 시기에 따라 몇 개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공급 부족은 전세가 상승으로 연결이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본 아파트 입주인 25년까지는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하려면 이제 실수요 그리고 투자 수요가 이 두 가지의 인풋이 받쳐져야 가능한 일인데, 특히나 이제 매매가 견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 수요는 전세가가 단단히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22년 물가 상승률을 3%대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3%대 상승률 전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 시까지 3년이 남았죠. 정말 보수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연 2%로 잡더라도 현재 분양가를 25년에 되돌아봤을 때 22년에 분양가가 저렴했다라고 예상이 되신다면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참고로 본 지역은 허그의 이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받는 지역으로 적어도 앞으로 1, 2년은 분양가가 현 시점보다는 저렴해지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되기에 미아역 직주 근접으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에는 목돈이 부족하시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청약 가점이 애매한 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청약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상세 청약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본건은 서울시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특별계획구역에서 진행하는 민간분양 청약권이고, 지하 5층부터 지상 29층 4개 동 497세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5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특별공급은 4월 4일 월요일이고요. 해당 지역 1순위는 다음 날인 5일 화요일이고,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4월 13일입니다. 자, 다음 공급 세대수는 보시는 표와 같고요. 74 타입부터는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생애 최초 물량은 이제 53이나 59A에 신청을 하셔야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순위별 자격 조건을 보면 앞선 1분 정리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하는 전 면적이 전용 면적 85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1순위 자격 조건은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으며 2주택 이상은 안 되고요. 청약 가입 기간이 24개월이 지났고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을 해야겠죠. 자, 청약에 처음이신 분들은 본 페이지를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공급 기준 및 예치금을 보면 여기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당해 100%로 우선 공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기준 청약 예치 금액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한 예로 내가 인천에 살고 있고 84 타입에 이번에 청약을 넣을 것이라면 표에서 해당하는 250만원 이상이 통장에 있어야만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금액을 볼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59와 84 두 개 타입을 볼 건데 59A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가가 8억 3,200만원이고, 자, 84 타입의 최고가는 84A 타입이네요. 11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84B는 11억 4,900인데 84 타입은 11억 5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타입에 따른 자세한 공급 금액은 표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 발코니 금액도 대표적으로 이제 59A와 84 타입을 보면, 자, 59A의 발코니 금액이 3,500만원, 84A는 2,780, 84B는 3,320만원이네요. 자, 계약 시에 10% 금액을 내고 그리고 잔금 시에 남은 9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타입별 투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59 타입과 84 두 가지 케이스의 최고가 기준으로 최소 필요자금과 실입주 시의 필요자금, 전세 전환 시의 필요자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59 타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가 8억 3,210만 원이고 발코니는 3,500만 원이죠. 자, 분양가가 이제 9억 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4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제가 연 4%로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하면 총 납부액은 9억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실제 입주하시려면 약 6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억 5,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자, 요 금액은 발코니 계약금의 이제 10%, 분양 계약금의 10%, 그리고 중도금 5, 6차 잔압을 더한 값입니다. 만약 요 금액도 없으시면 계약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짜보시고 청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가 보수적으로 약 4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최소 필요자금에서 여유롭게 2억 한 3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전세 돌리고 등기 치는 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또한 84 타입 같은 경우 분양가가 이제 11억 5천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0% 대출 불가입니다. 다만 입주 시에 아파트 감정 평가액이 11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주담대 대출 금액을 계산했고요. 자, 결론은 총 납부액은 12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주담대를 풀로 받아서 실입주를 하신다면 한 8억 2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었기 때문에 계약 유지를 위해서 최소 필요자금은 여유롭게 한 8억 한 8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세가가 5억 5천이라고 가정하면 전세를 돌리고 나면 1억 한 4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는 변동될 여지가 있으니 이는 유동적으로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지 볼게요. 본 청약은 우이 신설선인 삼양 사거리역에서 150m 정도 떨어져 도보로는 2분 정도면 청약 단지에서 역까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우이 신설 경전철 요 라인이 평지 쪽이고 미아역으로 갈수록 경사가 꽤 있습니다. 이에 본 청약 단지는 평지 신축 단지라는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주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삼양초, 삼양국제무역고, 삼각산초, 대일외고 등 초품화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에 상당히 많은 학군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롯데마트,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롯데백화점과 이마트가 있죠. 그리고 제가 지도에서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마트 아래쪽으로는 현대백화점, 미아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지 좌측으로는 북한산과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우측으로는 솔샘 어린이공원과 북서울 꿈의 숲도 있죠. 자, 이처럼 자연 환경도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본 청약 단지 주변에 미아이 재정비, 3 재정비, 4 재정비, 그리고 7 환경 개선 지구 등 주변 정리가 모두 끝나면 현재는 조금은 낙후된 지역이지만 향후에는 깔끔한 동네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이제 청약단지 주변에 이제 호가나 실거래, 전세가를 살펴볼 건데 보는 기준은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볼 거고 면적은 제가 84 기준으로 미리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청약단지가 이쪽이죠. 위치는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개 단지를 후보를 뽑았는데 두산 이브 트레지움 아파트, 레미안 트리베라입니다. 자, 두산 이브 트레지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이제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자, 84 기준 호가가 10억에서 12억 5천까지 나오고 있고, 자, 실거래 같은 경우는 84B는 거래된 이력이 없고, 84D는 21년 8월에 10억 6천, 84A는 거래된 이력이 없고, 자, 84F는 21년 9월에 9억 7,800과 9억 9천, 84C는 21년 1월에 8억 9,400, 842는 21년 7월에 9억 5천과 9억 4,500에 각각 거래가 됐네요. 자, 결론을 보면 한 9억 5천에서 한 10억 6천까지 실거래가 찍힌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옆에 레미안 트리베라는 자,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0년식이고 호가 같은 경우는 84 기준 10억 5천에서 한 13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를 보면 84 기준으로만 볼게요. 84C가 21년 9월에 11억 3천에 찍혔고요. 84B는 21년 5월에 9억 9천.
자, 84A는 21년 8월에 10억 5천까지 찍혀 있네요. 자, 결론을 내보면 한 10억 5천에서 11억 3천까지 실거래가 찍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세가를 좀 살펴볼 건데 두산 위브 트리지움의 전세는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5억 7천에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레미안 트리베라는 3개 물량이 나와 있는데 6억 1천에서 7억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전세가 같은 경우는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5천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배치도를 보면 향은 이제 남향과 동향, 서향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자,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평형대 같은 경우는 동향 또는 서향이 나오기 때문에 전 호실에 향이 잘 빠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아래 호실들만 남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참고해 주시고 제가 미리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를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놨으니 관심 있는 타입의 위치를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타입별 평면도를 보면 자, 39A는 방 하나에 거실 하나 구조이고 53A는 자, 방 두 개에 거실 하나 구조인데 다만 주방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거실과의 맞통풍은 어려워 보이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53B도 53A와 유사하게 방 두 개에 거실 하나 그리고 똑같이 주방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이 거주 가능한 59A 타입을 보면 자, 타워형이고 주방에 창문을 뺐기 때문에 거실과의 통풍은 가능해 보이고요. 자,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지만 드레스룸에 창문이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74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과 주방이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실에 이렇게 오픈형 발코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은 이렇게 총 3개고 욕실 건너편에 다용도실이 꽤 크게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84A 같은 경우는 자, 포베이 판상형으로 구조를 뺐고 자, 똑같이 거실에는 오픈 발코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주방에 이렇게 창이 없기 때문에 이 거실과의 맞통풍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도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을 이렇게 길게 빼고 자, 피난 구조실에 창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환기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자, 84A 타입을 보면 타워형이고 자, 거실과 주방을 하나로 길게 뺐고 거실에 똑같이 오픈형 발코니 있고 자, 안방의 드레스룸은 또 무난한 사이즈로 괜찮은 것 같고요. 거실에 복도 팬트리가 꽤 크게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 84B를 보고 끝낼게요. 자, 84B는 이제 주방에 창문이 있다. 그래서 거실과의 맞통풍 가능하고 오픈 발코니 똑같이 있고요. 자, 침실에 요 안방에 드레스룸을 길게 빼고 창문까지 만들어 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나포레나 미아 청약 정보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지성 투자는 금물이고 반드시 실거주를 고려하셔서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